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6년 전 남편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은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계약은 도면에서 탄생했지만 실제로는 술잔 가장자리에서 굳어졌다. 박건국은 그 질서의 가운데에 있었다. 낮에는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현장을 다녔고 밤이면 넥타이를 다시 매고 접대의 무대에 앉았다. 그날도 수주가 걸린 자리는 길었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피곤한 농담이 공기를 눌렀다. 그때 김선미가 들어왔다. 생활고 끝에 그리고 조금은 호기심에 이 세계의 가장자리로 걸어든 여자였다. 화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용히 정확했다. 웃음은 가볍게 번졌지만 상대의 빈틈을 재는 속도는 빨랐다. 건국은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피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목의 갈증을 느꼈다. 그에게는 대화가 필요했고 대화 뒤의 정적이 더 필요했다. 한편 그 시각 하연옥은 친정집에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어머니의 잠은 얕았다. 현옥은 새벽마다 주방 불을 켜고 물을 데웠다. 뜨거운 김이 그릇 주변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동안 집의 소리는 숨을 죽였다. 남편은 바빴고 아들은 유학 중이었다. 자신의 집은 불을 켜도 대답이 없었고 친정집은 불을 꺼도 슬픔이 남았다. 그 겨울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배웠다. 조용히 버티는 법, 울음을 미루는 법. 밤이 깊어질수록 건국의 집은 비어갔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리고 문이 닫혀도 누군가 왔어요 하고 반겨주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며칠 된 반찬이 남아 있었으나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휴대전화가 마치 예정된 알람처럼 진동했다.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건국은 짧게 답했다. 좋습니다. 그 두 글자에는 남편의 체면이나 아버지의 책임은 담기지 않았다. 오직 지친 남자의 밤이 들어있었다. 골목 끝 자동차 실내등이 흐릿하게 켜졌다. 유리창엔 네온이 물결처럼 부딪혔다. 선미가 물었다. 대표님은 집이 편하세요? 아니면 이런 밤이 편하세요? 건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둘 다 아니네요. 그것이면 충분했다. 금지의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균열은 그날 밤 조용히 시작됐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옷깃에 밴 향기 하나가 결국 아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쌓이며 흔적을 남긴다. 몇 번의 만남은 우연이 될 수 있지만 수십 번의 반복은 일상의 일부가 된다. 건국의 귀가는 늦어졌고 셔츠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이 오래 머물렀다. 현옥은 다림질을 하다 손끝으로 그 냄새를 느꼈다.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향수였다. 차 안도 달라졌다. 주차장에 세워둔 남편의 차에 올라타면 익숙한 가죽 냄새 사이로 알 수 없는 흔적이 스며 있었다. 시트는 새 것 같지 않게 부드럽게 눌려 있었고 팔걸이에는 연고 같은 자국이 옅게 번져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불러왔다. 어느 날 현옥은 남편의 지갑 속에서 작은 카드를 발견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페의 멤버십 카드였다. 단 한 번만 찍혀 있는 도장이 아니었다. 차곡차곡 누적된 도장들이 남편이 그곳에 얼마나 자주 다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전화도 달라졌다. 알림음이 울리면 건국은 창문을 열고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은 좀 바빠. 짧은 문장이었지만 뒷말을 숨기는 듯 어색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무심코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가 스쳤다. 대표님,
오늘은 무슨 색 넥타이예요? 가벼운 농담처럼 보였지만 누군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억한 세부였다. 현옥은 그 모든 걸 묻지 않았다. 묻고 오해라는 대답을 듣는 것보다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편이 덜 상처라 믿었다. 대신 작은 기록을 남겼다. 향기의 종류, 와이셔츠에 남은 작은 얼룩, 지갑 속 카드, 익숙지 않은 영수증. 의심은 불처럼 번지는 게 아니었다. 바람이 없는 날의 연기처럼 천천히 집안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어느 저녁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다. 유리 조각은 반짝이며 바닥에서 흩어졌다. 현옥은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다. 날카로움에 손끝이 베일 듯 했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모아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건국과 선미의 관계는 이미 마침표를 향하고 있었다. 선미는 어느 날 마음을 정리했다.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많았다. 돈은 넉넉해졌지만 마음은 더 궁핍해졌다. 죄책감은 이자처럼 불어나 있었고 자존감은 원금처럼 줄었다. 선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끝내야 해요. 건국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마지막 예의라 믿었다. 그들의 관계는 합의된 이별로 끝났다. 그러나 남겨진 흔적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현옥은 결국 알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상대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 사회적 체면, 경제적 현실, 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다. 부부는 쇼윈도처럼 살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쪽 공기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다. 밤마다 현옥은 문을 닫으며 손으로 문틀을 한번 쓸었다. 작은 동작은 기도처럼 보였다. 이름 없는 기도, 하지만 분명한 간청이었다. 이 집만은 버티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계절은 흘러갔다.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과거는 아들의 연애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를 긁고 지나갔다. 유학을 마친 박선웅이 돌아온 것이다. 공항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어깨는 한층 넓어져 있었다. 집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상 위에는 국이 끓었고 식탁에는 대화가 다시 올랐다. 엄마, 한국밥이 제일 맛있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집의 기온을 올렸다. 현옥은 그 순간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였던 긴 시간을 견뎌낸 보상이 드디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았다. 며칠 뒤 선웅은 퇴근길에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선미를 만났다. 잔이 받침에 내려앉는 소리, 스팀이 울리는 소리,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흔들리는 작은 종. 선미는 손님의 눈을 먼저 보았다. 사람의 하루를 읽듯 표정을 살폈다. 그 시선이 선웅의 마음을 붙잡았다. 여기 커피 다시 마시러 와도 될까요? 선웅이 묻자 선미는 미소로 답했다. 손님이 반가우면 커피도 기뻐하죠.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말아 올렸다. 그날 이후 선웅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가 자주 닿아 있었고 메시지의 밤 인사는 길어졌다. 연애는 날씨를 바꾸듯 그의 일상에 변화를 불러왔다.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다. 선웅의 웃음이 잦아지자 현옥의 표정도 환해졌다. 그녀는 아들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어느 저녁 선웅이 말했다. 엄마, 진지하게 만나. 조만간 인사 데려올게. 현옥은 한 박자 멈췄다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지.
엄마가 상 잘 차려둘게. 그날 이후 현옥은 들뜬 마음으로 장을 보았다. 아들의 입맛을 떠올리며 반찬을 고르고 손님이 좋아할 산뜻할 음식을 챙겼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화병에 꽃을 꽂았다. 이제는 잘 흘러가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과거는 믿음의 문턱까지 따라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집 문 앞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건국은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 남자로서 선미를 되찾기 위해 가면을 벗었다. 처음엔 카페 앞을 서성이는 것으로 시작됐다. 커피잔을 손에 들고 끝까지 마시지도 못한 채 선미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돌아서곤 했다. 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늘어났다. 낮에도 밤에도 선미의 일상은 건국의 시선 속에 갇혀갔다. 선미야, 선웅이한테 너 안 어울려. 너도 알잖아. 카페 문 닫힌 늦은 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밀고 들어왔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눈빛은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아직 널 잊은 적이 없어. 그때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가진 걸 다 줄게. 선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선웅 씨의 여자예요. 하지만 건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때로는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때로는 고급 시계를 선물이라며 건네려 했다. 심지어 선웅의 직장을 은밀히 알아내 회사 인사팀에 압력을 넣으며 은근히 흔들기도 했다. 내 아들을 잘 되게 하려면 나와의 관계를 인정해라. 뒤틀린 권력과 애정이 하나로 얽혀 있었다. 집에서도 가면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현옥 앞에서는 무뚝뚝한 남편이었지만 거울 앞에서는 철저히 다른 사람이었다. 새로 산 향수를 뿌리고 와이셔츠에 단추를 2개 풀었다. 심지어 운동까지 시작했다. 남자로서 다시 선미 앞에 설 준비였다. 그 집착은 병적이었다. 밤마다 전화를 걸어 지금 뭐해? 라며 집요하게 묻고 카페 문 닫는 시간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심지어 선웅과 함께 있는 자리에도 술을 핑계로 따라가 은근히 선미에게 손을 대며 웃어 보였다. 이 남자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나 같은 남자를 두고. 그 순간마다 선미는 소름이 끼쳤다. 아버지의 가면을 쓴 남자가 아들의 연인에게 질투하는 장면. 이것이야말로 막장의 끝판이었다. 그리고 이 광기는 결국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현옥의 눈에도 선웅의 눈에도 서서히 비춰지기 시작했다. 숨길 수 없는 집착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선웅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덮어온 진실은 끝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은 파국으로 향합니다. 현옥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건국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지친 표정만 짓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젊은 남자처럼 옷을 차려입고 은은한 향수를 뿌리며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 다시 살아난 욕망의 불꽃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또? 현옥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지난 세월 외도를 눈 감아준 건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상처를 겪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잡는다. 몰래 사람을 붙였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며칠 뒤 보고를 받았을 때 현옥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주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카페입니다. 사장 이름이 김선미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째서 그 이름이 다시 들려오는 걸까? 현옥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뒷조사는 더 잔인한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사실 6년 전에도 두 사람은 이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욱은 그대로 의자에서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그럴 리 없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 선웅이 달려와 눈물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현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연인, 그 여자가 남편의 과거 내연녀였다고. 그리고 그 남편이 지금도 그녀를 향해 흔들리고 있다고. 현옥은 스스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침묵만이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웅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연인 선미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본 장면은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건국이 아버지가 자신의 연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닌,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단지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내로서 선미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선미야, 너는 선웅이보다 나와 어울려. 나는 돈도 있고 널 지켜줄 힘도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웅의 귓가에서 천둥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미쳐 날뛰었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숨겨온 과거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선웅은 아버지에게 분노로 덤벼들었고 선미는 눈물을 쏟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현옥이 병원에서 달려왔습니다. 제발 멈춰라.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현옥은 눈물로 아들을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웅아, 널 지키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녀의 눈빛은 남편을 향해 있었지만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숨겨온 과거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은 이제 각자의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